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자,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무시선 훈련 두 번째,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공부하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도 두 가지겠죠? 생각은 항상 두 가지로 나누니까 공부 그냥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겹게 들었는데 교당 와도 또 공부하라네 이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우리 엄불교에서는 공부를 시켜주는구나 하고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타입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뭐 상관없어요. 전자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구나, 똑같은 건데 왜 생각을 나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지? 그렇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개한테 공부하라고 그러겠어요? 뭐 강아지한테 반려견한테 너 공부 좀 해라, 공부하라고 안 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공부하라고 하니 얼마나 참 고맙습니까? 아마 종교 중에서 와서 공부하라고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마음 공부, 이거를 정말 이 깊은 의미를 새긴다면 정말 이게 이생뿐만 아니라 전생엔 어땠는지 몰라도 이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생을 우리는 늘 공부해야죠. 공부하면 그것만큼 더 사람을, 자기가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래도 돼 이거 했었어요. 그래도 돼.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돼라고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죠. 네. 저도 지난주에 그 정토 일 때문에 제주도에 갔었는데 그래도 돼야 될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토가 설교 때 그래도 되라고 했는데 그래도 되잖아 자꾸 그러는 거 그래갖고 그러긴 한데 참 그 면허 시험장 갱신하러 이제 갔는데 그건 꼭 본인이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이제 경찰서 가서 하면 2주인가 3주가 걸리고 면허 시험장 가면 당일에 된대요. 그래갖고 우리 큰애가 이제 검색을 하더니 가면 15분이면 된대. 15분. 그러면 15분 정도야 좋겠다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찾아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쓰여진 거기에 30분 이내에 된다고 이제 돼 있더라고요. 30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도 15분이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3명, 원래는 창구가 4개인데 사람은 3명만 있어. 근데 한 사람 하고 나면, 일을 보고 나면 거기 있는 사람이 화장실을 가든지 휴게실을 가는지 없어져. 그래가지고 그냥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린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하면은 금방 우리가 4시가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급한데 빨리빨리 하면 좋겠는데 그냥 느리 그냥 내어라 제 보기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접수하고 또 시간은 30분이 벌써 지났는데 이제 앉아서 기다리니까 언제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대충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금방 돼요. 그래서 내가
금방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 짜장면 집에서도 전화하면은 금방 된다고 하는데 왠지 짜장면 집하고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이제 둘이 막 하고 우리 그 처형까지 3명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그 30분 이내 된다고, 만약 연말에 하면 뭐 2시간 걸린대요. 대개 이제 그 12월 31일까지만 미리미리 안 오고 12월 달에 그냥 다 몰리니까 바쁘니까 좀 알려가지고 평소에 평일날 좀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평일날 왔을 때 빨리빨리 해주면 야 훨씬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 50분 걸렸어요. 그래갖고 나는 이제 막 그날 전심 비행기 출발하는 것도 1시 반 비행기인데 아니 12시 50분 비행기인데 출발을 12시 50분, 원래는 1시 반 도착해야 되는데 그건 2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 날도 좋은데 왜 이렇게 그냥 느릿느릿 연착이 되는지, 뭐 그것도 그런데다가 이게 시간이 애매하잖아. 12시 50분이니까.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이걸 먹으니까 아침도 그냥 제대로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그러니까 4시 반 되니까 막 이제 배고프면 짜증납니다. 배고픈데 계속 늦게 그러니까 정말 막 이제 이 목소리가 이제 말투가 갑자기 이제 그 예민해지면 이제 공격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30분 된다고 써놓질 말든가. 그러니까 영토 그래도 된다며. 그래서 더 화도 못 내고 그래도 되지.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마 우리 교도님들도 분명히 뭐 사소한 일에 그런 일 많이 있어요. 지난 거 보면 뭐 다 그래도 되는 일이었지. 그때는 그거를 못하지만 그래도 된다고 하면 확실히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전에는 거기에만 만약 주착이 돼가지고 분별 주착이 일을 그게 느릿느릿하면 안 되라는 분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짜증 감정, 분별 주착에 딱 사로잡히면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마음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성인데 자성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선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무시선법. 대범 선이라 하면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나의 성품을 오득하여 깨쳐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선이요. 그 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좌선, 앉아서 하는 선을 통해서 이 자기를 인내하고 고요함을 느끼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경계 속에서 그 선의 심정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림으로는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이 원상은, 이 자성은 눈을 사용할 때, 귀를 사용할 때, 코를 사용할 때, 몸을 사용할 때,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뭐 법이 선반 위에 있고 내 삶은 따로따로요. 그거를 뭐 서자서 아자하라 그럽니다. 글 따로, 서자서, 아자, 나 따로, 글 따로, 나 따로, 밥 따로, 물 따로, 국 따로 뭐 그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과에 이걸 준수를 적용을 시켜보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시작되겠죠. 하루라는 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게 하루 24시간이에요. 그거 매일 반복되죠. 어제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 그랬고 30년 전에도 그랬고 5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오늘도 그럴 것이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한 달 후에도 그럴 것이고 1년 후에도 그럴 것이고 10년 후에도 그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 자기 루틴을 만들면 영생 동안 써먹을 수 있겠죠. 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사실은 뭐 쓰진 않았지만 알람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알람 소리가 들리면 듣고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 안 일어나도 5분, 한 10분, 또 10분 또 계속 울리기 때문에 일어나죠. 그럼 제일 먼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잠자리라고 왜 했을까? 잠자리, 뭐 쓰면 똑같아요. 잠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이라는 것은 내 몸이 자리를 잡아야 잠을 자죠.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잠은 필요할 때 자고 이제 이제 일을 하려면 깨어나야 돼. 그러니까 잠자리는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누우면 잠자리가 되는 것이고 깨어나면 잠자리는 없어져. 내가 저녁에 누우면 또 잠자리야. 그러니까 자리요. 우리 이론상 진리도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이며,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또 제주도 가면 이 자리라는 그 거기 있는데 이번에 가서 그 자리를 볼레난게 보목리 거기 가서 그걸 사다가 원래는 그걸 다 손질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늦어서 이제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하고 그 처형하고 둘이 제가 비닐을 이제 처음으로 한번 벗겨봤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비닐 벗기고 이제 옆에 뭐 그 가시 빼고 그 창자 이제 빼야 되는 작업을 하는데 맡기면 1kg에 3,000원이래요. 3kg 샀으니까 9,000원 드는데 해주는 사람이 바쁘다고 못 온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가져와가지고 비닐 했더니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건. 그래갖고 그 하면서 만약 잘못돼서 먹을 때 비닐 나오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얘기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내가 잘 벗겼다고 했는데 다행히 다 먹는 동안에 비닐 나왔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주도 가가지고 음식이 잘 안 맞았어요. 사실은 옛날 제가 91년에 갔었나요? 70년 1991년에 갔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갖고 처음에 가서 제일 먼저 먹은 게 빙떡이라는 거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그냥 그럭저럭 했는데 좀 간이 좀 잘 안 맞아. 잘 맛이 없고 처음에 가니까 뭐 또 미역국에다가 뭐 그 생선을 넣은 뭔 생선이었지 기억은 갈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니까는 그게 잘 안 맞아가지고 뭐 손 가는 게 없어. 근데 보니까 젓갈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젓갈을 제가 좋아하는데 젓갈을 딱 먹어보니까 야 젓갈은 자리젓은 뭐 우리 전라도 젓갈하고 맛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리젓을 많이 먹었어. 그랬더니 와, 이 자리젓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신디 어떻게 잘 먹냐고 막 그래. 사실 속으로는 그나마 이게 제일 입맛에 맞아서 먹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거 맛있네요 해갖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고기도 그 소화도 잘 되고 참 좋은 고기인데 요즘은 잘 안 잡힌대요. 온도가 올라가지고 옛날만큼 잘 안 잡히는데 이름이 좋잖아요. 자리. 우리 엄불교인들은 이 자리 싸움을 잘해. 세상 사람들은 재생 명리의 권력 자리 싸움을 하지만 우리는 이 분별 없는 자리, 없고 없는 이 자성의 자리를 확보하는 요 싸움을 해야 돼. 뭐 싸움이라고 하면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 자리를 잘 잡아야지. 어디 갈 때 장거리 여행하는데 서서 갈 거예요? 자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야 뭐 그래도 다 자리를 이렇게 다 예매가 되지만 우리 젊을 때 어렸을 때는 다 완행열차 타면 자리가 없잖아요. 자리 잡으려고 정말 극장 가서도 그냥 자리 잡으려고 기다렸다가 엄청 뛰었던 기억이 지금 기차 탈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뛰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줄도 엄청 잘 지키죠. 왜 잘 지켜요? 걱정이 없잖아. 뭐 내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뭐 왜 뛰냐고. 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자성도
누구나 다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찾기만 하면 돼. 표는 끊어놓고 안 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자성도 본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찾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저는 감사호흡을 하면서 먼저 3번을 해요. 누워서 감사호흡을 3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발끝치기 이거 합니다. 그 운동을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데 요새 운동을 많이 못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옛날 젊을 때 이 발끝치기를 알아서 했었는데, 젊을 때는 해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실컷 하다 해도 별 도움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2달 정도 됐나, 갑자기 이제 그 다리도 요 발끝도 좀 아프고 이렇게 저리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뭐랄까 이게 쥐같이 생기는 이런 것도 생기고 허리도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좋다고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보고 다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효과가 엄청 좋은 거예요. 이제 젊을 때는 아무 이 소통이, 혈관 유통이 잘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뭔가 이제 막히고 그런 데가 생기니까 이게 단순한, 정말 아마 운동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처음에는 100번 하기도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다고 하는데 많이 막혀 있으면 안 하던 거를 100번 하면 이 허벅지 거기가 이제 이제 아파요. 이것도. 그리고 더 많이 하면 이제 허리도 아프지만, 하면 할수록 이제 단련이 돼가지고 100번에서 200번, 300번, 500번, 1000번, 2000번, 제가 한 2200번까지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2200번 해봤다고 해봐야 얼마 안 돼요. 100번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면 10번이거든요. 10번, 20번, 10번씩 계속 세면 100번 하고, 또 100번에서 19, 87, 6, 4, 3, 2 이러면 더 빨라져. 그렇고 하고, 그래서 한 번 시작을 하면 300번 하십시오. 300번. 근데 처음에는 300번 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건 며칠만 하면 또 금방 300번은 할 수 있어요. 그래봐야 한 3분도 안 걸려요. 300번 해봐야. 그리고 다 많이 충분히 해도 5분 정도. 그리고 감사 호흡을 하고 3번 한 다음에 발끝치기를 100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할 일이 뭔가 미리 보기 하는 거죠. 오늘 하루 큰일, 중요한 일, 할 일이라든가를 미리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고 대충 이제 그림을 머릿속에다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것은 나중에 뒤에 한번 더 얘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2번째가 이제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육체를 써서 몸을 써서 운동을 한다든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몸이라는 게, 우리가 마음 공부를 얘기를 하지만, 그럼 엄불교는 몸 공부는 안 하나요? 몸 공부를 따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마음 안에 몸이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러잖아요. 마음을 냈으면 몸으로 실행을 해야 이게 마음 공부지, 몸으로 안 하고 마음으로만 하면은 안 되겠죠. 영육상전이 안 되니까 육체 노동을 할 때, 몸을 쓸 때는, 몸을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생각을 해야죠. 생각으로 방향을 정해요. 빠른 일이든 느리든, 서울 갈 때 내가 서울 가야겠다고 생각으로 딱 이걸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때요? 방향을 정했으면 이제 몸에게 맡기면 몸이 알아서 다 거기에 맞게 움직여요. 그거는 그거. 그래서 몸이 움직이는 것을 구경을 해야 돼, 대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방마님이요. 마음이 안방마님이라 오늘 몸이라는 자기 그 종에게, 자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방향을 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안방마님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머슴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매일 따라다닐 거 필요는 없죠. 그러면 서로 불편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나 안 하나 이제 그냥 멀리서 느긋하게 크게 이렇게 점검해주는 요 정도. 그러니까 구경하는 거예요. 내 몸이 손과 발, 눈, 귀, 코, 입, 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구경해줘야 돼. 내가 너를 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요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대개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념을 특히 유무념 중에 유념, 마음을 챙기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게 이 뜻이에요. 잊어버리지만 안 돼. 사람이 늘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늘 마음을 챙기라고 그래.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될 때까지 저절로 될 때까지 구경하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신노동할 때 우리가 요새는 뭐 육체노동하는 일이 옛날에는 농경시대, 산업시대에는 육체노동이 주가 됐지만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는 육체는 가만히 있고 다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눈하고 손만 필요해. 그죠? 그러다 이렇게 일을 하니까 정보화 시대에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공부에 비춰본다면 저는 딱 중심을 잡아야 돼요. 오히려 정보화 시대에 사는 게 훨씬 힘들어요. 이 노동의 강도가, 그러니까 육체를 쓰지 않는 면에서는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이 머리만 가지고 이러는 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정보화 시대에 맞게 이 머리를 쓰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죠. 우리가 이 오행에 이 안에 이게 십자를 그으면 목화, 토, 금, 수, 이 오행 중에 딱 가운데 중앙 이론상 이걸 그으면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이 자리 중심을 딱 잡아야 돼. 그러니까 몸이 선을 할 때 우리가 보면 머리와 허리를 곧게 세우라고 그랬죠. 요 말이 요즘에는 좀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머리와 허리. 머리, 리자죠. 또 허리, 또 리자 달린 게 또 뭐 있습니까? 다리. 머리, 허리, 다리는 리자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리자는 왠지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무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머리, 허리, 요 다리는 이 수직에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하는 요 의미를 우리 몸에서 머리, 허리, 다리 그런 의미가 저는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와 허리를 곧게 세운다는 의미가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뜻이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심장하고 뇌하고 이 30cm가 유지가 되어야 제일 건강한 자세인데 요새 정보화 시대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 보면 어떻게 돼? 이게 점점 멀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가까워져. 머리하고 허리는 심장하고 멀어야 되는데 가까워지니까 이게 몸에 과부하가 걸리죠. 그리고 심장에 10kg 이상의 무게가 실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니까 심장 자체도 안 좋고 심장이 안 좋으면 혈액순환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머리와 허리를 바르게 하려면 어때요? 의도적으로 이 땅을 쳐다보지 말고 요즘 그 라인 댄스 할 때 그 걷는 연습 이거 시키거든요. 그럼 딱 이렇게 하고 딱 세우고 시선을 아래를 절대 보지 말고 상방을 보라 그러죠. 우리 선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하면 저절로 이게 키가 커져요.
키가 커지는 게 아니라 원래 키에서 자꾸 수그리니까 쭈그려졌던 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반듯한 자리로 돌아가서 정신노동할 때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자문자답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가 묻고 답하는 거죠. 옛날 어포메이션 했죠. 뭐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뭐 요리를 잘하는 걸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못해. 근데 잘하는 걸까? 그러면은 뇌가 잘하는 건다고 물어보면 거기에 맞게 답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그래도 못해도 요리에 관심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응?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자문자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할 때는 오늘 뭐 설명기도 할 때도 나왔죠. 누구 목소리 들으면 말해야 돼. 자기가 얘기할 땐 자기 목소리 들으면서 말하는 거죠. 들을 때가 중요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려면 관계를 하잖아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를 잘해야 호르몬 중에 옥시토신이 나온다고 그래.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지면 옥시토신이 아니라 안 좋은 호르몬이 막 생겨, 노르아드레날린이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을 들을 때는 어때요?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감을 가지고 듣습니까? 그냥 선입감 없이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없이 들어야 되는데 현실은, 실제로는 늘 꼬표, X표를 딱 하고 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꼬표를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겉으로는 그런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벌써 이게 분별 주착을 가지고 듣잖아요. 분별 주착이 없이 들으면서 상대방의 얘기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자기가 알아차리면서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상대방,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그 본의가 뭔지 그 사람의 그 본래 마음에 공감이 가능해져요. 저절로. 뭐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그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 보면 이입이 되잖아요. 난 안 돼요.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라마 하는데 보면 그 폭삭 속았다는데 아이유가 막 그 아들 잃었다고 울면 나하고 사실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자기가 마치 그냥 그 아들 잃은 것처럼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사람 얘기 들을 때도 그냥 하다못해 드라마 볼 때도 그렇게 되는데 나하고 같이 내 앞에 있는 사람만 하고 공감이 안 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분별 주착을 가지고 아유 이놈은 뭐 고정관념을 가지고 배우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 공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공감을 했으면 그냥 속으로 그냥 나만 알고 만다. 리액션을 한다. 리액션을 해야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다. 리액션을 한다. 예. 리액션이 모르면 맞장구. 내가 장구를 따당따당 쳤어. 그러면 그다음 상대 차례야. 그럼 상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장구를 쳐줘야지. 그게 맞장구의 뜻이에요. 구당따당따 그럼 구당따당따 해야 쿵짝쿵짝쿵짝쿵짝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쿵땅땅 치는데 어이구 잘하나 한번 보자. 그래 버리면 이게 장단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줘야죠. 자,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는 머리로 듣지 말고 어디로 들어야 돼? 가슴으로 들으라. 가슴으로 듣고 상대방의 가슴에 그러면 이 기운이 이렇게 막 전달돼요. 여기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지금 막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표정 알아차리는 건 다 되죠? 제가 이제 그 얼굴 표정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낙꽃이라고 그럽니다. 낙꽃. 이게 뭐 전국적으로 쓰는 말인지 몰라도 우리 엄마가 잘 쓰는 말이 낙꽃. 제가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인상파 그 화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인상을 아주 잘 쓰고 다녀. 그래갖고 뭐면 막 짜증내고 막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야, 너 낫꽃 좀 펴라 그러니 어렸을 때는 뭐 낫꽃이 뭐야, 뭔 꽃이 낫꽃인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낫이 낫짝이잖아요. 낫짝에 꽃이 피어야 되는데 맨날 할미꽃만 피우면 되겠어요? 그럼 할미꽃이 서로 섭섭해 할란가? 그래서 낫꽃이 제가 그래요. 전에 전주한방병원 했을 때 우리 주보를 온유화라고 그랬어. 온유하단 말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온유하잖아요. 따뜻하지만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람을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차갑고 싸나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하긴 뭐 그런 사람도 변태들이 많으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0.001%일 거예요.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저도 사실 이걸 잘 못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깜짝 반갑게 맞이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쫓가 보소. 그다음 뭐예요?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그러잖아요. 동지섣달에 꽃이 지금은 피지. 옛날에는 안 폈잖아요. 동지섣달에 어떻게 꽃이 피겠어요? 근데 어쩌다가 동지섣달에 꽃이 폈어. 그러면 엄청 반갑죠. 눈이 깜짝 반갑죠. 그렇게 반갑게 나를 좀 맞아주세요 그러잖아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 밀양아리랑에 나오는 거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그러니까 맨날 만나는 사람, 아이고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아침에도 만나고, 아침에도 밥 차려주고 점심에도 밥 차려주고 저녁에도 밥 차려주고 삼식이네. 그러면 뭐 정말 가까이 하기 너무만 당신이지. 근데 처음 보는 거야. 아침에도 차려줬는데 점심도 해갖고 아침에 차려준 거 다 까먹어. 그 고기 중에 망둥이가 제일 빨리 까먹죠. 그래서 사람들이 망둥이를 좋아해 안 좋아해? 망둥이 낚시 가면 좋아합니다. 개 많이 잡을 수 있거든. 근데 인간관계는 망둥이가 돼야 돼. 잊어버려야지. 아까 했는데 또 아침 먹고 또 점심 먹고 그러지 말고 항상 처음이야. 우리 처음 뵙겠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깜빡 반갑게 맞아주려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지. 내가 이게 짜증나고 그러면 그럴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수시로 자기 낯짝을 잘 알아차려야 돼. 얼굴 표정을 알아차리는 그 연습을 하면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정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도 어렸을 때 얘기했지만 그렇게 저도 젊을 때는 땅만 쳐다보고 다녔어요. 왜냐면 혹시나 땅에 돈이 있을까 하고 돈 주스려고 땅 엄청 쳐다봤는데 제가 살면서 돈 주운 게 한 2만 원이나 될란가요? 다 합해봐야 2만 원이 안 돼. 그렇게 땅 오랫동안 쳐다봤는데 근데 잊어버린 거는 한 20만 원쯤 잃어버린 것 같아요. 훨씬 손해야. 2만 원 벌자고 내가 몇십 년을 그 땅 쳐다볼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럼 이제 땅 그만 쳐다보세요. 이제 위를 쳐다보면서, 물론 위만 쳐다본다고 아예 안 보면 또 돌뿌리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동시에 보는 거죠. 자, 걸을 때, 걸음 걸을 때, 이 걸음 걸을 때가 중요해. 그래서 여기 주보에 보면 코르셋 자세를 유지하라고 그랬어요. 코르셋 자세 아세요? 여자들은 알 것 같은데 남자들은 잘 모르죠? 남자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지. 하긴 아내가 코르셋 그거 입었는지를 모르잖아요. 머리 해고 와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코르셋을 입었는지 어떠는지 알 리도 없고 또 뭐가 그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코르셋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렇게 펑퍼짐해지잖아요, 몸매가. 그러니까 어때요? 조여주는 옷, 우리 그
중세시대 그림 보면 막 꽉 조이는 유럽에 있잖아요. 그거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입으면 이게 딱 달라붙으니까 저절로 이제 배가 들어가게 보이는, 날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옷이 코르셋이에요. 코르셋.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에 힘줘, 이 얘기야. 배에 힘줘. 배에 힘을 주라는 거죠. 안 그러면 퍼지니까 코르셋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근데 코르셋 자세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대부분. 그게 좋은지 알아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반대로 역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히려 머리와 허리를 이걸 세운다고 마음 먹고 숨을 들여보세요. 숨을 깊게 들여보세요. 세게, 강하게. 들여 마시면 저절로 가슴이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던 그 장기들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계속 처지거든요. 처지는 이게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공간을 위로 끌어올려주면 따라서 올라가. 그러면 저절로 코르셋 자세가 돼요. 근데 그것 없이 코르셋 자세를 이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공간은 없는데 억지로 이게 되려니까 힘이 들어요. 올라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숨을 들이셔서 이 공간 자체를 위로 끌어올리는, 그렇게 해주면 저절로 자세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코르셋 자세를 유지하고 걸으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뭐 자동차, 또 뭐 가게, 간판 이런 것들을 구경하십시오. 내 앞에 보이는 풍경, 아름다운 풍경, 하늘의 구름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구경하면서 갑니다. 구경을 좀 잘하면 좋겠어요.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구경 잘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 그게 뜻은 좀 정확하게 뭐 일치하진 않지만 불교에서도 깨달음의 마지막을 뭐라 그럽니까? 구경각이라고 그래요. 구경각. 마지막 최고의 그 깨달음을 구경각이라고 그랬어요. 궁구할 구자, 경치경자인가요? 그게 묘하게 그 의미가 좀 통해. 잘 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건성으로 보고 대충 보면 안 보여요. 제가 어제 우리 토요일 날마다 구이 통닭 파는 분이 매주 토요일만 와요. 다른 날은 안 와. 근데 그분이 그 머리를 이렇게 묶었어요. 그 남자인데 한 60저 정도 되는 남자인데 머리를 묶어서 나름 그래도 개성이 있는 분인데 어제 보니까 갑자기 머리를 잘랐어. 머리 묶던 사람이 머리 자르니까 어째 좀 더 깔끔해서 좋아 보여야 되는데 개성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 부기모한테 야, 통닭 아저씨 머리 잘랐더라 그러니까 우리 부기모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는 봤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사 먹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부기모는 거기서 사 먹었는데 전혀 그걸 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잘 보면 굳이 뭐 억지로 그걸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동시에 전체가 이렇게 스캐닝, 동시에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잘 보면 보이는 거죠. 안 보면 안 보여.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걸어도 안 보입니다. 근데 한 번에 동시에 전체를 이렇게 보는 연습을 자주 하면 그냥 딱 가면 이게 딱 보이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제 신고를 올리고 감사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자기가 미리 보기 한 대로 잘 실행이 되었는지 대조하고 누워서 잠자리에 일어날 때처럼 감사호흡을 하면서 발끝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많이 하십시오. 충분하게 많이 운동이 부족해도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때요? 뭔 의식을 할 때는 전두엽이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고 뭐 할 때는 뇌에서 전두엽이 작동해요. 근데 잠잘 때는 전두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잠 못 자는 분은 왜 잠 못 자죠? 생각이 많아서 잠 못 자죠. 생각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이 전두엽이 계속 불을 꺼야 되는데
불 꺼진 창이 돼야지. 불은 안 꺼요. 안 끄고 계속 켜 있으니까 잠을 자려면 이 뒤통수 후두요. 이 뒷머리가 이제 몸의 감각과 관련된 것은 뇌 뒤에 있잖아요. 그게 작동이 되는데 앞에서 불을 안 꺼주니까 뒤에서 이게 작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발끝치기를 충분히 하고 누워서 이제 아무 생각 없으라는 건 뭐예요? 그게 안 되면 의도적으로 뒤통수에다 의식을 집중하세요. 의식을 뒤에다 두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불면증인 사람도 이걸 몰라가지고 계속 머리는 의식을 앞에다 더 놓고 몸은 잔다고 그래. 그럼 몸은 앞에서 깨어 있어가지고 계속 움직이니까 몸이 찰 수가 없는 거죠. 수면 모드로 전환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거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응. 오랫동안 잠 못 자던 사람이 그 한마디에 저는 그거 알고 효과를 봤는데 그래도 손해 볼 일은 없잖아요. 방법을 하나 알았으니까 계속 뒤에다 의식을 두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꼭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때? 사실은 뒤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뒤통수에 의식을 두면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잖아요. 잠자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라는 게 사람이 분별주착이 없는 그 자리를 오득을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러니까 어때? 우리 몸을 강제로 잠을 자게 만든 거죠. 잠을 자면 분별주착이 없도록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모든 그 전자제품들은 다 냉각장치가 있어요. 냉각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하잖아요. 가끔 옛날 스마트폰, 삼성 휴대폰도 한번 폭발한 적이 있죠. 그 냉각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돼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코에 숨이 들이쉬고 내쉬는 게 이 몸의 눈, 귀, 코, 입, 이 몸을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많으면 머리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식혀줘야 되는데 식혀주는 방법은 숨을 들이쉬고 해줘야 이게 냉각장치가 작동하잖아요. 근데 낮에는 막 계속 이러고 하느라고 안 하니까 밤에 강제로 잠잘 때 보면 어때요? 잠자고 있는 애들 보면 애기들은 아주 씩색 잘하고 잘 자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 옆에서 보면 호흡을 일정하게 하는 게 잠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선이라는 건 뭐예요? 그 반대로 잠자는 것과 똑같이 숨을 잘 들이쉬고 내쉬되 졸지 않아야 되는 거지. 똑같은 조건을 만들 때 선을 할 때는 졸면은 잠자는 거니까 잠자지 않고 눈을 뜨고 자는 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제가 하나 꽂힌 게 감사 생활을 왜 해야 되나 그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저도 연말을 해봤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군산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선배 교무님이 이제 공항에서 만났어요. 여자분인데 우리 1년 선배인데 그분이 이제 해서 우리 정토랑 이제 서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두 분은 참 닮았다고 그러면서 두 분 표정이 너무 좋다고 막 그래. 근데 우리 정토 처음 봤죠. 그러더니 그 양반도 이제 약간 T 성향이 있는가.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둘 다 좋으신데 정토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팩트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정토는 왜 이렇게 편안해질까? 더 이렇게 밝기도 하지만 실제로 편안해요. 요즘엔 더. 근데 요즘 실제로 편할 일이 사실은 없어요.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 안 좋은 일이 뭐였냐면 저 없는 사이에 칼질하다가 여기
비어가지고 네 반을 꼬맸대요. 근데 연락도 안 해. 그 저한테 그런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받으면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괜히 신경만 쓰이면 내가 그러니까 연락 안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집에 가가지고 그 보이차를 이제 먹으려고 그 보온 물을 끓여가지고 그 보이차 병에다가 이제 그 탁자 위에다 놓고 그 뜨거운 물을 이제 여기다 벗으니까 우리 작은 애가 엄마 이거 그 병 이거 보온에 그 안 깨지는 그 병이지 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정토가 응 그랬어.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제 멈췄다가 따르고 이제 옮기려고 딱 드는 순간 밑에가 쏙 빠져버려요. 와, 그거 진짜 매갈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해놓고선 딱 들으니까 이게 쏙 빠지면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제 앉아 있었으니까 허벅지 있는 대로 이제 됐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뜨거운 물인지도 모르고 내 앞에서 바로 일어난 일인데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됐으니까 그 뭐냐 그 바르는 거, 응? 아니 그냥 알로에가 있다 그래서 알로에 하면 되겠지 했는데 뭐 우리 보니까 그걸 우리 딸내미가 다시 보니까 막 이제 물집이랑 벌써 잡혀서 안 된대. 그래서 이제 응급실 갔다 오고 막 며칠을 이번에 갈 때까지도 치료를 했는데 희한하게 그 뜨거운 물이 이렇게 돼서 화상을 입었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뭐 뜨거 소리도 안 해, 끽 소리도 안 해.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난 그래도 별거 아니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며칠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응급실을 한 3일 가다 이제 그만 간다 그러더니 지금까지도 붙어 있었어요. 그걸 뗐다 붙였다 하는데 나 같았으면 뭐라고 이거 했을 테 뭐 분명히 남 탓했겠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넘어가지 말고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꼭 남 탓할 거리를 찾잖아요. 근데 안 찾고 그래서 왜 그런가 내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봤었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 생각은 우리 정토가 워낙 옛날 수술을 진짜 그 몰핀 주사 그걸로 맞아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옛날 원대병원에서 2002년에 수술할 때는 그거 해도 이게 소용이 없어.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고통을 이제 겪었으니까 그 외에 이런 고통은 뭐 잽도 아니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요즘 또 그 위에 또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고 그 몸속에서 호르몬을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행복 호르몬, 지금까지 발견한 행복 호르몬이 5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제일 잘 아는 게 뭡니까? 엔돌핀 제일 알죠. 엔돌핀. 뭐 그건 잘 알 거예요. 엔돌핀은 언제 생깁니까? 까르르 막 웃을 때 그때 생긴대요. 응? 막 이게 근데 그거는 지속 시간이 5분이요. 5분 되면 사라져. 아까 그 지난주에 그 분노 이거는 90초고 그 기쁨은 5분이요. 5분 지나면 사라져. 그 다음에 이제 엔돌핀 다음에 나온 게 도파민이요. 이미 다 있었는데 더 많은데 지금 발견하지 못했던 거고 발견된 게 그거예요. 도파민은 몰핀보다 뭐 200배 강하다고 그러네요. 그거는 언제 생깁니까? 뭐 성취감을 느낄 때. 요새 뭐 중독돼 게임 중독 막 이런 게 한 번 하면 절대 못 끊잖아요. 왜냐면 그게 그 도파민이 나와요. 그 순간에. 그 도파민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도파민. 근데 그것은 부작용이 있어요. 도파민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이제 부작용이 없는 세로토닌. 이거는 고요할 때 나와. 고요. 마음이 이제 편안하고 안정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은 도파민은 우리가 교전 쓰기 막 이거 맨날 하루에 하기로 한 거 딱 닿으면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생겨요. 그래서는 사실 저는 그 전에 교전 쓰기 이런 거 막 쓰기보다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썩 권장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에고를 만족시켜 주기도 하지만 도파민을 나오게 하니까 그거 나쁘지 않구나. 올해는 그 일기 법인절에 쓰기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고, 세로토닌은 고요할 때 생기는 거니까 우리 법회 보면 어때요? 경종치고 입정할 때 그 고요함 할 때 나오는 게 세로토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옥시토신은 가족 간에 서로 그 동지 간에 이렇게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럴 때 생기는 게 옥시토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목한 집안의 자녀들은 표정도 밝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막 집안에 들어가면은 막 험한 집에서 자란 애들은 저절로 뭔가 막 긴장하고 불안하니까 얼굴에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표시 안 내려고 해도. 그게 이제 옥시토신이요. 옥시크린, 옥시토신이.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제일 핫한 게 뭐냐면 다이돌핀입니다. 다이돌핀. 요새 다이돌핀이 그 엔돌핀에 뭐 4,000배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또 올라가지고 5,000배래. 그러니까 별 의미 없지. 4,000배나 5,000배나 뭐. 근데 그 다이돌핀은 암세포도 치료할 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이 다이돌핀. 그리고 이 네 가지 호르몬이 잘 나오도록 해주는 그 바탕 역할을 해주는 게 다이돌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돌핀을 나오게 해야 돼. 이 다이돌핀은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내 몸에서 내가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그 호리병 갖고 있잖아요. 그 호리병에 담고 있는 게 이 행복 호르몬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내 안에 관세음보살이, 내 안에 자성불이 관세음보살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야 돼. 어떨 때 만들어지겠어요?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사실 동탄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감동할 때, 감동하고 감탄할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감동할 때 막. 어떤 때 감동합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막 자연환경, 풍광, 압도되는 풍광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와 하고 감탄하고 감동하잖아요. 가슴이 뭉클해질 때, 감동 받았을 때, 감동 먹을 때, 그럴 때 다이돌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로 들을 때는 뭐예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이 다이돌핀이 생긴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갖고 요즘 좋은 노래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거 우리 봉사님께서 그걸 소개해줘가지고, 그 고성현의 시간에 기대어라는 그 가곡이 있었는데, 2016년에 나온 노래인데 저는 그거를 올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들어봤는데, 와, 정말 오늘 다이돌핀 나왔으니까 얼마짜리야 그러면 돈을, 응? 정말 들어보세요. 그래갖고 뭐 어떻게 시작하더라? 저 언덕 넘어 뭐 그렇게 했는데, 저 언덕 넘어 어딘가 그대가 살고 있을까, 계절이 수놓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노래인데, 고성현 씨 목소리는 뭐 세계적인 바리톤이잖아요. 제가 옛날 취재도 했었는데 그렇게 들으면 굉장히 위로가 돼. 그리고 아까 이제 새로운 뭐 어떤 진리를 몰랐던 것을 알았을 때, 우리 교정 공부 그래서 해야 돼요. 교리들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왜 처처불상인지 무일선무초선인지 알게 되면 그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의 동작들을 알아차림으로써
내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무시선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돌핀을 나오게 하니까 우리 정토가 웬만한 이런 것들은 그냥 저절로 치료가 다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이게 다이돌핀이 뭔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늘 왜 거기에는 뭐예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그 좌우명으로 평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선택적 감사 생활을 많이 한 것 같아. 어떤 때는 감사하거든. 그래서 신앙은 T가 아니고 신앙은 F로 해야 돼. 신앙은 막 따지지 말고 믿고 우러르는 무조건 이런 쌍의 신앙에 뭐 있었어? 오늘 저 경전 공부 올렸잖아요. 정정 공부에 뭐든지 믿고 믿으며 믿고 믿는 것이 신앙이니요. 자, 그래서 다이돌핀이 나오는 무시선법 훈련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